아들아, 이제 이걸 전해줄 때가 되었구나. 이건 네 증권 통장이고 증권 카드 도장이다. 네가 태어났을 때 삼성전자 30주를 넣어뒀단다. 잘 쓰거라. 1억인데?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예비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로 딱 1년 전 작년 5월 5일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이 참 유익했다는 피드백이 제 주변에서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든든한 편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우쳐야 좀 더 안정적으로 긴 시간,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할 때는 수업료를 낸다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올바른 투자,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손실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격투기 챔피언도 맞지 않고 이기는 게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찍 투자를 시작할수록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나서 오르는 것의 즐거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의 놀라움,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손절할 때의 슬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마법처럼 갑자기 올라가는 그 배신감, 이런 투자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투자의 희노애락, 이걸 빨리 느끼고 빨리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투자를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관심도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내 생각엔 지금 네가 허황된 꿈에 빠져 있는 거야. 돈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거꾸로 듣기 일쑤죠. 투자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게 가볍게 툭툭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는 놓친 투자가 많은데 넌 꼭 놓치지 말렴, 이겁니다. 가족 근처에서 계속 후회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신형 갤럭시 폴드를 살 돈으로 그냥 다른 중고폰을 사고 남는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그랬으면 지금 폰 대신 동뭉치를 접고 있겠지. 넌 꼭 놓치지 마렴. 하루 종일 카톡 들여다보고 카카오 주식 살 생각을 못했을까? 이 1%짜리 예금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국민은행 주식을 샀더라면 배당만 해도 4%가 넘잖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인데 아이템 살 돈 조금 떼가지고 주식을 살 생각을 왜 못했을까? 물론 지나고 나서 오른 기업들만 보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뻔해 보이는 그런 결과들도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돼버렸죠.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결국에는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투자를 미룰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항상 그랬듯이 시장이 하락해 있을 때는 주식의 주자도 못 꺼내겠죠. 자녀들에게 앞선 이런 후회의 말과 함께 한마디 얘기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녀야,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기회는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단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아서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유형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단다. 내가 보고 쓰는 모든 걸 투자와 연결 짓는 투자자의 눈을 꼭 가지길 바란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나보다 너가 더 훨씬 유리하단다. 전 세계의 불을 손에 쥐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대인, 유태인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돈을 잘 다룬다는 건 돈을 워낙 일찍부터 교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 정서에는 너무 빠르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 행사가 단순히 놀고 먹는 파티가 아니라 친구, 친척들 다 와가지고 축하해주면서 일종의 축의금을 줍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이게 한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축의금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친한 친구들은 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준다고 하고, 가족들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전부 다 모은 걸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12, 13살의 어린이에게 큰 시드머니가 생기게 되고, 이 돈은 실제로 자녀의 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인정하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갈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금은 못하게 막아놓겠죠. 안 그러면 다 아이템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아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과 채권, 펀드 이런 걸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관리 일지를 막 10년, 20년 이렇게 쓰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집안일을 하고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와 본인이 택한 주식이 벌어들이는 이 투자에 대한 대가, 이 차이를 그대로 느끼면서 복리의 개념과 장기 투자의 필요성, 이런 걸 다 익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실제로 사회로 나갈 때는 훨씬 크게 불어나 있는 이 자금과 그동안 다져져 있는 이 투자자의 마인드, 이걸 함께 가지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어때? 이런 말보다 이번 달 용돈 받으면 뭐 살 거야? 지금 주식이 나은 것 같아? 채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면 투자를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계좌도 혼자 터서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투자를 하도록 챙겨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막 태어났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든 똑같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자녀 이름의 도장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합니다. 신분증은 민증, 면허증 되고요. 여권은 좀 복잡해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낫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여기에서 뗄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별표 처리돼 있지 않도록 인쇄하시면 되고 인쇄하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최근 거를 떼주셔야 돼요. 자녀 이름의 도장은 요즘은 도장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한 필수는 아니에요. 부모님의 도장으로 대신 개설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냥 편하게 도장만 쭉 이렇게 넘겨주면 되니까 이참에 그냥 자녀의 도장을 하나 새로 파서 선물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준비물을 챙기신 후에 내방해서 자녀의 계좌를 부모님이 대신 개설해 주게 됩니다. 자녀랑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자녀 이름의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도 함께 발급을 받습니다. 그 공동인증서는 부모님의 스마트폰 속에 계속 보관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자녀의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자녀의 새 계좌로 현금을 이체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그날 바로 주식이나 이런 걸 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선 현금을 넣었다면 창구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잔고 증명서와 거래 내역서를 인쇄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생긴 서류들을 줄 겁니다. 이걸 받으셨다면 이제 지점에서 나오셔도 되고요. 이 서류들을 가지고 증여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증여신고는 돈을 이체하고 나서 약 3달 정도의 기한이 있으니까 그날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증여신고가 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증권사의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의 계좌와 그 속에 있는 현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돈들은 완전한 자녀의 돈이 된 거고 부모님은 요거를 볼 수 있는 권한과 주문을 내줄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돈에는 아예 자녀의 이름으로 꼬리표가 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마가 되고 얼마로 불어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틈틈이 앱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녀 돈 보면서 주식 주문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증권사는 어딜 가는 것이 좋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 좋아 보이는 증권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을 비교하는 기준이랑 완전히 달라요. 우선 대부분의 증권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계좌 종류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어떤 식으로 내든 주문 수단과 상관없이 계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우리가 주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은 여기에 온라인, 즉 다이렉트 계좌라는 거고요. 이 다이렉트는 수수료가 거의 없는 수준, 정말 혜택도 많고 정말 비용이 낮은 그런 종류의 계좌인데요. 자녀의 계좌는 우리가 서류를 챙겨서 지점에 가서 개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다이렉트 계좌가 아니라 영업점 계좌, 오프라인 계좌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온라인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팁이 뭐냐면요. 키움증권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요. 여기는 계좌를 주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이만 있지 계좌 자체에 그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키움증권의 계좌를 우리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 지점에 가가지고 키움증권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개설하고 나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의 업무만 대행해주는 셈이죠. 이렇게 개설하면 오프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되지만 키움증권의 온라인 수수료 0.015%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돈에도 무상으로 돈이 자녀의 세대로 흘러갔으니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이런 증여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증여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만큼 자녀에게 큰 돈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 자취방 전세 보증금 2억을 부모님께서 그냥 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그냥 내야 할 걸 안 내고 있는 것일 뿐 언제든 갑자기 내라는 연락이 오면 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채로 절세 전략을 따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한은 상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무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달째 되는 마지막
마지막 날까지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 손에 뭔가 돈이든 주식이든 뭔가 큰 자산이 들어왔다면 머릿속으로 세 달 안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증여세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인 이 공제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지 않게 돈을 주고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금액들은 10년마다 리셋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주고 10살이 되면 또 2천만 원을 주고 3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5천만 원을 주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증여한 돈이 나중에 불어나가지고 몇 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다 자녀의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이름으로 계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냥 언젠가 자녀에게 줄 용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자녀들이 시집 장가갈 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으고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수익률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게 몇 억, 몇십억 이렇게 되면 그걸 나중에 한 방에 주면 엄청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으로 에이 설마 그렇게 큰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공제 금액을 넘지 않게 돈을 줬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증여 신고를 했고 공제 금액을 넘지 않게 했으니까 세금이 영원히 나왔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그냥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가족끼리 주고받아야 할 자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도 현금을 증여하고 그걸로 주식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이 주식을 주느냐, 이 구분에 따라서 절차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갖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주는 주식 증여,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이거 정말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으니 지금처럼 가치가 낮아져 있을 때 공제 한도를 넘지 않게 최대한 많은 수량을 자녀에게 증여 신고를 해서 줘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보통 주식 증여입니다. 특이한 것은 주식은 가치가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증여를 딱 한 그날 앞 2개월과 뒤 2개월에 종가를 평균 내가지고 가치를 산정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이전 이 앞 2달의 가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증여를 하고 나서 그 뒤 2달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야 되죠. 만약 이 2달 동안 가격이 올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이 가치가 2천만 원이 넘어버리게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증여를 하고 나서 가격이 쑥쑥 올라간다면 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자녀 계좌에서 다시 빼앗아서 옮겨놓고 그냥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증여를 하고 나면 약 3달 동안이라는 주식 증여의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가격을 계속 살펴보면서 가격이 계속 낮으면 진행하고 올라버리면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식 증여의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현금 증여.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금액이 딱 떨어지잖아요. 주식처럼 막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공제 한도 내에서 딱 현금으로 넣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증여 신고를 해버리면 되는 간편한 것이 현금 증여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먼저 옮기고 신고를 하고 나서 부모님이 조금씩 매수 주문을 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경우에는 주식을 산 후에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취소를 할 수는 없겠죠. 자녀의 돈이 된 후에 투자가 시작이 된 거니까요. 기존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이 현금 증여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좌 개설을 하고 이체하고 거래 내역이랑 잔고 내역 뗀 후에 하실 수 있고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하는 방법. 두 번째, 컴퓨터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 세 번째,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은 서류만 다 들고 가면 가서 어떻게든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설명 도움 받으면서요. 하지만 단점은 세무서에 가야 한다는 거, 가면 웨이팅이 되게 길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게 단점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편한 장점이 있지만 그 서류들을 다 인쇄하고 스캔하거나 해가지고 파일화해야 한다는 점과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 가입해가지고요, 공동인증서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소액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홈택스의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는 증여를
신고를 하고 나서 증여가 발생된 3달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만약에 새해를 맞는 기쁨으로 1월 1일 날 증여를 해줬다면 증여 신고하는 기한은 3월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략 3개월 정도의 기한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다 보니까 매달 10만원, 매달 50만원 이런 식으로 월 적립의 형태로 자녀 계좌에게 이체를 한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달 이체를 하고 주식을 주문을 내주겠죠. 아무튼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에 준한다면 3달마다 한 번씩 3달 동안 했던 것을 다 모아서 증여 신고를 한 번에 홈택스에서 해주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으니 셀프로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고요. 자녀의 증권사 HTS를 깔아 놓으면 거기서 거래 내역과 잔고 내역을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인쇄하거나 PDF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그대로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실제로 어떤 걸 눌러서 증여를 하면 되는지는 유튜브 상에서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어려우시다면 그것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준비한 행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돈에 밝은 아이로 키워라입니다. 제가 박고미TV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금융 문화를 알리자 이거였는데요. 그래서 채널을 열었을 초창기에는 미래의 투자자들이 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교육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투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을 때라서 어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변화의 시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래서 그 시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비록 유튜버로서 너무 바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함께 책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책이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신 부모님들에게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출판사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서 이런 강연 행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의 접수 링크와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영역과 고정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퇴의 시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